평생 친구라는 게 원래 이런 걸까요? 우정이란 게 그렇게 쉽게 깨지는 걸까요? 저와 민철이는 말 그대로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고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자라왔어요. 제게는 형제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다른 친구들은 이런 관계가 신기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둘이 이렇게 오래 친할 수 있냐? 라는 말을 자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글쎄요, 민철이를 보면 가슴 한편이 쌓여집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씁쓸한 기분이 올라와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은 돈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가 제게 돈을 빌리러 온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사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친구였으니 돈이 문제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금방 갚겠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죠. 제가 돈을 빌려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민철이는 항상 제게 갚을 건 꼭 갚는 친구였으니까요. 한두 번 정도 밀리긴 했지만 결국 다 갚았으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민철이의 표정은 전과 달랐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번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걸까 싶었죠. 그가 제시한 금액은 제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도 부족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은 액수도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거지? 의문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가 제 평생 친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 제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민철이의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괜찮다며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 평생 친구인데 그 정도는 믿어줘야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되어가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이 조금 늦어지는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1년이 넘어가면서 저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민철이가 약속했던 그 조만간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그와의 통화 중에 처음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야, 민철아, 빌려간 내 돈 언제 줄 거냐? 당연히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다소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하다. 곧 해결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저도 답답한 마음에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평생 친구라지만 돈 문제는 저도 예민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간이 더 흐를수록 민철이가 점점 저와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만나 한잔하거나 가끔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이제는 그저 형식적인 문자 몇 마디만 주고받는 사이가 된 겁니다. 설마 돈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점점 더 불안해진 저는 어느 날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민철이는 조금 당황스러워했지만 일단 저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얼굴을 보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무언가 감추는 듯한 불안한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집 안 분위기도 예전과는 달라 보였죠. 민철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너 지금 무슨 일 있는 거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철이는 한숨을 쉬며 잠시 말을 아꼈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사업이 좀 어려워 자금이 묶여서 당장 갚기가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지 않았을까 하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친구로서의 신뢰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제 친구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힘든 거 알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줄게. 하지만 이건 우리 우정에도 큰 문제니까 꼭 해결하자. 그렇게 약속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민철이는 계속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는 물론이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어요. 그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고만 했죠. 갈수록 깊어지는 의심과 배신감에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내 평생 친구와 끝이 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온통 민철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내 평생 친구가 맞는 걸까?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배신감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평생 동안 쌓아온 신뢰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주 후 저는 그와 다시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마침내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철이는 변명하듯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정말 미안해. 근데 이번 일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묶였어.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탁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숨기려 하고 회피하려고만 한다는 사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그를 믿고 기다렸던가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평생 친구인데 꼭 갚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아왔지만 이젠 그마저도 허무해져 버렸습니다. 그와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저도 모르게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내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하고 물어봐야만 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게 너야. 제 목소리에 담긴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죠. 저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 사람과 평생을 우정으로 맺어온 관계가 맞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민철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내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그래서 더 부담스러워서 못 만났던 거야. 저에게 미안해서 피했다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안해서 도망쳤다고. 그 말은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는 저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철아, 이제는 정말 솔직해져야 할 때야. 내가 만약 지금이라도 내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솔직하게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해준다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런 식으로 회피만 한다면 나도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이 말을 하고 나서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저는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더 불안해졌어요. 그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결국 그날의 대화는 아무 결론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민철이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벽 그리고 그 벽 너머에 있는 미지의 상황이 저를 더 힘들게 했죠.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평생 친구와 절교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돈 문제라는 것 하나 때문에 이토록 강했던 우리의 우정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철이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지키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민철이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 믿음과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 친구였잖아. 서로를 믿어야지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지탱해줬습니다. 하지만 민철이는 끝까지 저를 실망시켰어요. 그러다 문득 주변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평소에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은 제가 민철이와 얼마나 깊은 사이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을 상담하면 혹시나 좋은 조언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을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민철이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들이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묻더군요. 그런데 너 정말 민철이를 완전히 믿어도 되는 거야? 그 친구가 혹시 너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봐.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민철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왔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충고에 따라 생각해보니 정말 민철이가 저를 의도적으로 속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내주고 모든 걸 참아왔지만 돌아온 건 의심과 불안뿐이었죠. 만약 그가 정말 날 이용한 거라면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민철이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단호하게 그를 끊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직접 찾아오거나 정말로 진지하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철이는 저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없었어요.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겐 점점 그와의 우정이 한낱 환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민철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다른 친구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너 민철이가 최근에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소문 들었어?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든 상황인 거지? 그래서 나와의 우정을 이렇게 쉽게 내팽개친 건가? 그 말을 듣고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였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가 진작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저는 기꺼이 더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제게 회피와 침묵만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 혼자서 민철이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더라도 확실하게 결론을 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에게 진실을 묻고 정말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민철이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내기에는 5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으니까요. 그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참을 수 있는 한도는 다 참았지만 이젠 필요한 답을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날 아침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마치 이번 만남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것 같은, 그래서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제가 그를 만난다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가 도망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철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집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저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잠깐 누군가가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는 분명히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민철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깊게 패인 다크서클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간의 배신감이 떠올라 감정을 숨기기 힘들었어요. 저는 그를 향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민철아,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뭘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우리가 이렇게 어색하게 서로 피하는 사이가 돼야 하니?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 속에 서 있더니 마침내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저에게 떠맡긴 셈이었어요. 돈을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미리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왜 나를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만든 거야?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상처 주기 싫었어. 너마저도 나를 떠나갈까봐 두려웠고, 그의 말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그의 연락을 기다리며 보냈는지 그는 아마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를 친구로 생각하는 감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평생 친구였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와 아무런 관계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우리는 결국 각자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마지막 인사도 없이 헤어졌습니다. 저는 민철의 마지막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너마저도 나를 떠나갈까봐 두려웠어. 그는 저를 믿었던 게 아니라 저를 이용했던 거였습니다. 제게 솔직히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50년 우정에 대한 모든 기대와 애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도 저를 바라보지 못한 채 시선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친구로 형제처럼 생각해왔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끝내고 싶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냉정해질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민철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와의 관계를 더 이어갈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그의 침묵 속에서 저는 마음속 깊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할 때라는 걸요. 오랜 세월 쌓아온 우정이지만 이젠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줄 수 있었지만 그가 저에게 준 건 침묵과 회피뿐이었으니까요. 한숨을 내쉬며 뒤돌아서는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기대감마저 사라졌습니다. 혹시라도 민철이가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게. 라는 말을 했더라면 저는 그를 또다시 용서하고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곧 그의 마음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민철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처음 함께 학교에 들어갔던 날, 군대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나눈 술자리, 서로의 결혼식에 축사를 하며 울먹이던 순간들까지 평생 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추억이 이제는 아프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 그는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우정은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시며 민철이와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친구로서 그리고 형제로서 민철이를 위해 정말 많은 걸 희생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어려운 시간을 버텨왔고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믿어왔는데 이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평생 친구가 될 줄 알았는데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제가 필요할 때는 항상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내가 친구를 필요할 때는 늘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내게 돌아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장면을 상상하기도 했지만 그건 그저 제 희망일 뿐이었죠. 현실은 차갑고 우정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민철과의 50년 우정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민철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저는 그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되돌리려는 마음도 그가 저에게 어떤 식으로든 변명할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우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한동안 저는 무기력에 빠져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고 친구와도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철과의 우정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했는지를 그제야 실감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한 가지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친구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 너무도 순진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민철을 위해 제 시간을, 제 돈을, 제 마음을 아무런 의심 없이 내주었던 그 세월이 어쩌면 제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정도 관계도 모두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가 제게 진정한 친구였는지 아니면 제가 그의 필요에 의해 이용된 것인지 이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민철과의 추억 역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닌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철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분명 소중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 다만 우리 둘 다 조금은 더 솔직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 이 말이 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서만이라도
그와 작별을 고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민철과의 우정을 그저 아름다웠던 지난날의 한 페이지로 마음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제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친구를 믿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습니다. 민철과의 우정은 끝났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좀 더 스스로를 아끼고 관계에 있어 신중해져야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그와의 시간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친구와 얽혀버린 돈 문제 경험담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위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